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백신과 그리고 유동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 증세 문제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이제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화이자나 모더나, 여기서 코로나19 백신 3상 중간 결과를 다 발표했었잖아요. 근데 기존의 시장의 그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90%, 그리고 모더나는 뭐 94%가 넘어가는 수준. 이 정도인데, 이거는 기존의 종전에, 의료 업계에서 예상했던 효과보다 훨씬 좋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3상 결과이고, 그리고 실험에 참가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실제로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 이 정도 퍼센트의 효과를 보일 거다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진행된 상황까지만 보면 굉장히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제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 경제 관점으로 보면은 백신이 이렇게 좋게 나온다면 생각보다 경제활동 체계도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명분으로 지금까지 이제 부양책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효과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부양책 규모, 이거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의 정권 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민주당으로 조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의 그 법인세 인상 문제가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될 거거든요. 일단 기존에 오바마 시절 때는 31%였어요, 법인세가 최고.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21%로 줄여놨습니다. 최고 법인세를. 근데 다시 조 바이든이 이것을 최고 법인세 세율을 28%까지 늘리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예요. 물론 이거를 한 번에 올리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리겠죠, 점진적으로. 한 번에 21에서 28%로 올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히 미국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겠죠. 특히 2018년 하반기 때 트럼프가 감세 정책, 이 법인세를 줄여주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마치 증가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봤잖아요. 2019년에 그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이런 효과들이 오히려 반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에는 법인세가 증가하더라도 이것을 좀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백신 때문에 부양책 규모가 이제 축소된다. 그러면 이거 나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크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좀 두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2021년 시장의 유동성은 2020년 대비 줄어들 것인가? 이 부분이랑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좋은 백신이 빨리 나와서 보급이 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도 상단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기존에는 이제 2%로 딱 목표로 잡았지만 지금 유동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2.5%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도달하는 시기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버블 피크에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파티가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인세 문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114화인가쯤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뤘던 차트는 이거였거든요. 일단 기존의 QE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뭐 주가 가격 지수로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특히 이때 법인세를 확 낮춰줌으로 인해서 그때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위아래 그래프가 다른 거는 세 전과 세 후입니다. 법인세 감세가 적용된 게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남색은 법인세 감세가 적용되지 않은 거, 그거거든요. 그 이전 상태. 이거를 보면은 기업들의 이익은 확실히 2014년쯤이 피크를 찍었어요. 이때 가장 많이 성장을 기업들이 이익을 냈고, 그 이후로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형태. 계속 그저 그런 형태. 하지만 이게 감세 효과로 인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2014년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와, 정말로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2019년에 그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많은 상승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세,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게 된다면 이제 이게 다시 감세가 아니고 이제 증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때 시절의 유동성과 지금 시절의 그 유동성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는 이제 2019년 후반인가 2020년 2019년 후반일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새로 뽑아왔거든요. 새로 뽑아왔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꺾인 거고요. 이제 법인세가 만약에 지금 21%인데 조 바이든 당선이 확정이 만약에 되게 될 경우 이게 28%로 올라간다. 그러면 기업들이 2020년 올해보다 2021년에 더 많은 이익을 내더라도 법인세 문제에서 걸리면 2020년 대비 2021년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죠. 특히 빅테크주가 아마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주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이거는 법인세 문제는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가 크게 올라가는 게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 입었던 업종으로 돈이 몰리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내년은 가장 이제 우리가 화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백신이잖아. 백신 공급. 백신 공급으로 인한 경제 활동 재개.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법인세 문제는 이제 전체 S&P 기업들에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좋게 작용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유동성을 커버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법인세 문제는 일단 이제 바이든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취임이 될 경우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에 그 유동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것을 좀 예상을 하려면 2021년에 각국 정부, G20에 해당되는 정부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정부들의 가장 핵심 과제는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경제 정상화.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한.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포커스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재정정책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마 4월달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재정정책은 절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가 이렇게 꺾입니다. 충격으로 이렇게 꺾이다가 어느 구간에서 바닥을 만들고 다시 터날 거 아니에요. 보통 재정정책을 쓸 때는 여기서 이제 스펀지 역할을 해줘요. 지금 우리 지금의 그 중앙은행의 정책은 MP3 단계입니다. 최종 단계에 와 있어요. MP1은 이제 금리 정책이죠. 금리로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정책이고, MP2는 이제 여기에 양적 완화까지 하는 형태. 그리고 MP3는 양적 완화로도 안 되니까 재정 정책까지 플러스가 되는 게 MP3 정책입니다. 이미 그 단계에 이제 와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경제가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턴할 때 이때 우리는 이제 MP3 정책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부양책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 저점을 지난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요일날 멤버십 분들한테 아마 영상으로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바닥 국면을 이제 지나서 가고 있는데 재정 정책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실제로 이렇게 떨어질 때 스펀지 역할을 하는 재정 정책은 이제 기존의 피해를 막기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또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형태의 재정 정책이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경제가 실제로 돌아서기 시점, 이 시점에 돈을 가장 많이 쏟아부어야 돼요. 재정 정책의 특징입니다. 이게. 대신 부양책의 그 성격이 달라지겠죠. 유동성의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기업들이나 그리고 개인들이 버티기 위한 대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자금 지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시기로 변화되는 그 타이밍, 이 변곡점에서는 이 유동성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특히 SOC 투자, 여기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쪽 방면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요. 그리고 이때 투입을 해야 경제 회복의 속도가 탄력이 붙습니다. 그게 재정정책의 거의 끝판이에요. 마무리 단계.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이 지금 백신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우려는 기존의 가게들과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그 부양책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이제 그 타이밍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엄청난 경제 회복에 탄력을 주기 위한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2021년에는 유동성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올해랑 비슷하면 비슷했지 올해보다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뭐 내년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그린 뉴딜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돈이 또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까지는 그래도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했던 특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법인세도 한 번에 확 올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진적으로 올릴 텐데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연준에서 아직 가지고 있는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본다면 2021년까지는 그래도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유동성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까지는 최소한.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는 경제 활동 재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상단에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뜻은 제가 버블 피크에 일찍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백신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분명 그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 경제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유동성 파티는 일찍 끝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죠. 일단 현재 기준으로 점도표 기준으로는 제로금리가 2023년까지 유지될 거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유동적인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매번 FOMC마다 이 점도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경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향후 경제 회복 속도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생각보다 만약에 빨리 회복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점도표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제로금리 유지 기간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우리는 이제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좀 더 일찍 인플레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가 불러온 이 엄청난 이 유동성. 이거는 지금 결국 경제가 회복되면 될수록 이 유동성은 갈 데가 없어요. 다 자산시장으로 급속도로 들어갈 거고 한 템포 빨리 버블을 완성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준에서는 당연히 이 자산시장의 이 버블, 유동성 이 문제로 인해서 자산시장의 버블을 일으키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긴 있거든요, 연준이. 어쨌든 그런 걱정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미 그만큼 풀렸는데 돈이. 그리고 대부분 이제 통화 정책들이 이제 정부에 기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서포트로 바뀐 거죠. 기존에는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졌다면 지금은 이제 중심이 아니고 서포트로 바뀌고 정부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재정 정책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가 발생이 된다. 빨리 인플레가 시작이 되고 그게 상단으로 빨리 올라오게 된다면 제로금리는 2023년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거고 당연히 테이퍼링도 빨리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버블 피크가 2년에서 3년 정도에 끝날 거다라고 제가 2020년 초에 뭐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 백신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고 실제로 이게 백신이 공급됐을 때 경제 회복 속도가 만약에 빨리 따라오게 된다면 이거 당연히 바뀌겠죠. 물론 2021년까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될 거고 그래서 좋게 보는데 이제 그 이유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일단 지금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버블 피크 이후의 그 상황을 지금 환경에서 우리가 굳이 논할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긴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버블 피크에 빨리 도달하게 되고 연준이 이제 다시 퇴보하는 정책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최종적으로는 부채 정리 또는 좀비 기업 정리 시즌이 될 거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레이 달리오가 말했던 장기 부채 사이클이 끝나는 그 시기와 이제 맞물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언제 오나 지금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냥 어떤 환경에서 올까라고 그냥 예상만 해본다면 일단 대부분 것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 그 정도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리고 놀이공원에 사람이 북적일 때 콘서트장에 사람이 붐빌 때 그때가 버블 정점이 되지 않을까. 보통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로 완전히 회복을 하면은 와 이제 이전 시대로 돌아왔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 시대로 다 되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파티의 끝이 될 가능성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 속도가 만약에 빨라진다 그러면은 제가 2020년 초 기준으로는 2년, 3년을 봤는데 이게 1, 2년으로 단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경제 회복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2021년에 보면서 이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